이제 오늘의 리더십 강의입니다. 스마일. 자, 한번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린 시절 흑백 TV를 본 적이 있다. 오. 다리 4개 있는 흑백 TV. 네. 문 열고 보는 흑백 TV. 그 흑백 TV는 채널을 손으로 돌려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돌리는데 이게 채널이 TV를 오래 보면 이게 채널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드라이브로 이렇게 돌리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드라이브로 돌리다가 어떨 때 전기가 올라요. 막 틀다가 드드드드 하고 막 그랬는데. 어린 시절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때 생각나는 프로그램. 저는 생각나는 게 600만 불의 사나이. 그리고 소머즈. 그리고 원더우먼. 와, 신기하죠. 600만 불의 사나이는 엄청나게 빨리 시속 60마일로 달리잖아요. 그리고 막 한쪽 눈에 힘 딱 주면 뚜두두두두 하면서 막 뚫고 막 보잖아. 그죠? 이야, 대단하죠. 멀리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벽을 뚫고 봐요. 그리고 막 소머즈는 막 귀가 완전히 그죠? 그리고 막 멀리 있는 거 다 들리고 막 건물 밖에서 딴 데서 얘기하는 거 다 들리고. 원더우먼 제일 신기한 건 뭐예요? 날아오는 총알을 쏜다. 날아오는 총알을 이걸로 다 막아. 야, 어릴 때 그런 거 보고 진짜 신기했어.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뭐냐면 타잔이에요. 타잔. 야, 그 빤스 바람으로 밀림을 날아다니는데 그 빤스는 진짜 멋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아래는 잘 안 보이는데 되게 멋있는 그 가죽 빤스를 딱 입고 막 그 밀림속을 날아다니잖아요. 막 그 줄은 다 어디에 미리 심어 놓은 건지 나무 넝쿨 같은 걸 타고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강으로 점프해서 딱 들어가면 수영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실제로 그분이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라 그러죠. 예. 그 시대 수영을 제일 잘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러고 이제 막 악어하고도 싸우고요. 물 안에서는 칼 들고 단도를 가지고 악어하고 싸워. 그리고 육지에서는 어떨 때는 사자가 타잔의 편이야. 근데 어떨 때는 나쁜 사자가 있어요. 그 나쁜 사자하고도 칼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요. 그 뒤에 리메이크된 최근에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 감동을 따라올 수가 없어. 예. 근데 그 타잔 영화에서 그것도 연속극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매주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봤던 걸로 기억나는데, 보면 이제 타잔의 주된 일이 뭡니까? 제인 구하기. 타잔에 나올 때 주인공 타잔, 제인, 그리고 또 따라다니는 게 뭐가 있죠? 타잔 따라다니는 치타가 표본과의 치타가 아니고 침팬지인데 타잔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막 어깨부터 항상 타잔 주변에서 타잔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치타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주인공들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나쁜 놈들 물리치는데 다 보면 금도굴꾼들, 다이아몬드 도굴꾼들 하고 그리고 동물 밀렵꾼들 이런 걸 나쁜 사람으로 설정을 해서 또 그 사람들이 타잔을 잡기 위해서 제인을 인질로 잡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막 그걸 제인을 구출해내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뭐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타잔 영화에서요. 정말 그 위대한 타잔도 누구하고 싸워도 이기는 타잔도요. 꼼짝 못하게 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늪이에요. 늪에 빠지면 타잔도 힘을 못 써요. 여러분 늪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늪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늪이 있는 곳에서 안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타잔 영화에서만 봤어요. 아프리카에 그런 거 있나 봐. 그러니까 그냥 걸어 들어가다가 흙인 줄 알고 밟고 지나가는데 쑥 빠지는 거죠. 그런데 쑥쑥쑥 점점 빠져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그 서해안에 있는 뻘 같은 건데 그게 너무 푹신해가지고 점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빠져서 완전히 들어가면 물보다 더 빨리 죽죠. 물에 익사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땅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죽는 거니까. 와우. 그래서 악당들이 타잔을 쫓다가 늪에 빠져 죽는 경우 되게 많고요. 타잔도 가끔 늪에 빠져. 타잔이 가끔 늪에 빠지면 그때 누가 구해주느냐? 예, 그렇죠. 침팬지 치타가 나타납니다. 타잔이 뭐라고 그러죠? 하고 이제 외칩니다. 타잔이 외치면 예, 그때 맞는 동물들이 나와서 타잔을 하기 때 도와주는데 막 그 악당들하고 싸울 때는 막 코끼리하고 막 이런 거 때로 막 뛰어나와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늪에 빠졌을 때는 그 치타가 나타나요. 그래서 치타가 뭘 해주냐면 그 타잔이 타고 다니는 그 나무 위에 막 타고 다니는 그 넝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 타잔이 막 여기까지 거의 막 죽기 직전 좀 있으면 막 덮여. 네?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그 치타가 던져주는 걸 이렇게 잡죠. 그러고 나서 올라와서 이렇게 살아나는.
저는 그 장면 나올 때마다 어릴 때부터 빠지면 안 되는데 어린 시절 막 간을 졸이면서 우리 타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자본주의는 늪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자본주의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본주의가 가장 꽃피워진 나라죠. 예, 미국의 경제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 캐피털리즘, 그죠? 예, 자본주의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과 또 하나가 뭡니까? 예, 시장 경제, 마켓 이코노미라고 얘기하죠. 그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 이 두 가지의 논리는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10분 STP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첫 번째 소개하는 게 뭡니까? 4분면 얘기를 하죠. 그죠? 4분면에서 봉급생활자, 셀프 인플로이, 비즈니스 오너, 투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개를 규명한 건 로버트 기요사키인데요. 이 네 개의 그 프레임을 짠 늪을 만든 사람들은 자본가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혹은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린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직장에서 돈 벌어서 구멍가게 차리고 싶어 하고 여기서 잘 된 사람은 큰 사업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가지만 실제로 디테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가들이 가진 그들의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 오너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월급을 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열로 출근하거나 열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때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지고 있는 건물에 가서 일을 하면서 렌트비를 내고 있는 거죠. 예.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 보면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거야.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 봉급생활자하고 자영업자들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편의점 하시는 분들 종업원 한 명 데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종업원한테 시급을 올려주면 자기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종업원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와이프하고 24시간, 12시간 맞교대하면서 부부가 생이비를 해가지고 버티는 거죠. 왜? 임금을 못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임금 올려달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못하겠다 그러고. 근데 사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고열을 빨아먹는 건 이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돈 벌어서 장사 좀 되는 것 같으면 렌트비 딱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프레임을 짠 거는 자본가들입니다. 인베스터, 투자가, 자본가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자본가들의 중심으로 점점점 들어가다 보면 맨 가운데는 미 연방은행이 있죠. 예. 글로벌하게 우리가 GDP 성장률 얘기할 때 연간 경제 성장률을 얘기할 때 3% 그러면 본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매년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이 안에 있어서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여기서 맞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이 짜놓은 그 늪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늪에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점점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게 자본주의다. 특히나 자본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성숙해 있다는 얘기는 미국 같은 거대 자본주의가 완성된 이런 나라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벽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 점점 힘들어져요. 비닉비닉 고착화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이 미국 땅 안에서 아메이산 말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남미 출신의 사람이라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해. 한국 사장이 있는 세탁소에 남미 사람이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열심히 아이언 일하는 거예요. 벌어. 근데 이 사람은 투자가가 될 수 있어. 왜? 여기서 벌어서 에콰도르로 돈을 보내. 자기 나라 고향에.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다른 나라에 제3국으로 돈을 보내가지고 거기서는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국 땅에서 뿌리를 내려서 먹고 살고 여기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겠다라고 이민 세대로서 내가 살아가야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여기서 딴 데로 뭘 보내서 게임은 안 되잖아요. 여기서 벌어서 한국 돈 보내도 한국도 이제 힘들어요. 중남미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로는 못 간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메이를요 그런 간절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제가 마지막 기회입니다라고 할 때 그걸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치타가요, 그 넝쿨을 안 던져주면 타자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넝쿨을 던져준 치타가 누구예요? 아니지. 치타는 스폰서지. 예. 침팬지는 스폰서야. 여러분, 침팬지는 스폰서고요. 그 넝쿨, 타잔이 타고 올라와야 되는 그 넝쿨이 아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자본주의 자본가들이 짜놓은 프레임, 제가 말씀드린 그 늪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나한테 아메이라는 넝쿨이 내려왔어. 스폰서가 던져줬어. 자, 이 넝쿨을 내가 당겨야 돼요? 스폰서가 끌어올려야 돼요? 타잔하고 치타하고 몸무게 차이가 치타가 어떻게 타잔을 끌어올리겠냐고. 타잔은 또 빠져 있는데.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잡고 올라와야 되죠. 맞죠? 네. 여기서 치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썩은 동아줄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가벼 하면서 막 타고 올라왔는데, 반쯤 올라왔는데 동아줄이 뚝 끊어졌어. 그럼 다시 푹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중력 때문에 더 깊이 빠지겠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아메이라는 도구가 왔잖아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세이프티 존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아메이가 왔잖아요. 우리가 스폰서 업라인을 설명하는 또 다른 용어로 뭘 씁니까?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얘기를 하죠.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있고 없고는 운전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드라이버야. 그리고 스폰서는 뭐예요, 그러면? 스폰서 업라인 시스템이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잖아요. 내비게이션. 근데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My own business, 내가 할 일 내가 하자. 여러분, 아메이 사업 그런 마음으로 내가 로프를 내 스스로 끌어올려야 되고요. 내가 운전대를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내시기를 정말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덧붙여서 그들이 짜놓은 늪에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 물가 상승분을 해마다 3%씩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수입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비즈니스 오너로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만든 인컴으로 투자가가 될 수 있지, 현재의 삶의 모습에서는 절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를 축적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는 그 네트워크의 자치 그 자체만으로도 인쇄 수입적인 가치가 있고 상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을 할 수 있는 리지주얼 인컴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자산이잖아요. 강력한 자산이잖아요. 하지만 그 자산들을 모아서 우리는 더 큰 레버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비즈니스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뭘 만들어내라? 수입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오너에서 투자가로 이동을 해 오셔야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만드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공정한 경쟁을, 그야말로 내가 선한 부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거 충분히 그들이 만들어 놓은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가 성숙한 나라일수록 그들이 쌓아놓은 아성은 훨씬 더 견고합니다. 그 견고한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툴이자 마지막 툴이 우리에게는 아메이 사업으로 주어졌다. 그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내가 이 로프를 놓으면 늪에 빠져 죽는다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잡으시고, 스폰서가 끌어올려 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잡고 올라가십시오. 잡고 올라가서 탈출해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암웨이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는 돈 버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에는요, 불필요한 감정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유치한 얘기예요. 내가 자자손손 만들어낼 네트워크, 그리고 자자손손 물려줄 부를 상속시키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백년대계를 하는 일을 에 있어서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만나고, 몸 안 좋다고 쉬고,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언제 일하시겠어요? 그래 놓고 아메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메이를 제대로 크게 보시고, 어쩌면 이게 나한테
내가 빠져 들어가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늪에서 그들이 쳐놓은 그 늪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아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꽉 잡고 탈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